오늘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의 고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 부동산의 최상급지라고 하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한 달 전부터 입주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집주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십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의 주인들을 왜 걱정하냐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엄청난 금액 뒤에는 대출 규제로 잔금을 못 치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이 가득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까지 이 모든 게 신축 아파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이번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627 대책은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먼저 주담대 한도 제한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으로 고정됐습니다. 앞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으로 14억을 채워야 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가 80%에서 70%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액이 줄어드니 현금 부담이 커졌죠. 전입 의무 강화도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해서 갭 투자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KB부동산 기준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10억 8천만 원, 강남 3구는 20억을 훌쩍 넘습니다. 근데 주담대 한도가 6억이라니 고가 아파트 투자자들은 사실상 현금 부자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금액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광진 같은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다시 강남 신축 아파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잔금 마련을 못해서 울상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큰일 났다 이런 한탄이 들립니다. 이 단지는 3,300세대 대단지라 둘러보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릴 정도인데요. 강남에 이렇게 큰 대단지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투자자들의 절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미영 씨입니다. 김미영 씨는 분양 당시 이곳 전용 84타입을 계약했습니다. 분양가 24억, 계약금 2억 4천만 원, 중도금 14억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계약했죠. 미영 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잔금 7억 2천만 원과 중도금 대출 일부는 전세로 메우고 갭투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반포 신축 아파트라니 무조건 오를 거라 믿었죠. 근데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이 막히고 주담대도 6억 이상 안 나와요. 잔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나요? 전세 매물 내놨는데 18억에서 2억이나 내렸는데도 연락 하나 없어요. 미영 씨는 결국 사금융까지 고민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10%로 대출해준다고 하던데 그거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는데도 잔금 기한이 코앞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면 잔금도 못 치르고 다 날릴 판이에요. 미영 씨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미영 씨에겐 꿈의 공간이 아니라 생계의 위협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40대 후반 찬호 씨네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엔 비싸다고 난리였지만 지금 호가 시세는 40억을 넘었으니 대박 아니냐 싶죠. 하지만 이 부부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원이라 일반 분양보다 저렴했어요. 근데 잔금을 대출로 메우려고 했는데 주담대 한도가 턱 막혔어요. 그래서 전세를 내놨는데 많이 내렸는데도 안 나가요.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집 진짜 어렵게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집이 저희를 힘들게 하네요. 찬호 씨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찬호 씨네 부부는 결혼 후 쭉 갈아타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잔금 때문에 이사도 못 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발품 팔아서 겨우 조합원 자격 얻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큰일이에요. 전세 임차인이라도 구하면 다행인데 지금은 그마저도 안 돼요. 단지 근처의 부동산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여기 물건은 많아요. 전세 매물만 수십 개 나와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전세 대출이 막히니까 임차인들이 다 관심 없죠. 원래 84타입 전세가가 13억 15억이었는데 지금은 11억까지 내려도 안 나가요. 잔금 못 치는 분들,
매일 전화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는데 저도 답이 없어요. 대출을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손 쓸 틈도 없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세랑 매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매물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요. 또 다른 투자자 50대 초반 승우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승우 씨는 다주택자로 이 아파트 59타입을 계약했어요. 역시 전세 끼고 잔금을 메우려고 했죠. 근데 대출 규제로 전세는 안 나가고 주담대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세가를 12억에서 10억까지 내렸는데도 연락 하나 없어요. 잔금 기한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대출 막아놓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승우 씨는 한탄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들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담보대출로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투자자들, 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막히면서 전세를 주려고 했지만 지금 전세 시세가 수억씩 떨어졌는데도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자가 높은 사금융을 제안받았지만 그거 받으면 평생 빚쟁이 신세예요 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전세가가 평균 2, 3억 하락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얼어붙은 상태라고 합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손님이 없어요. 잔금 기한 지나면 계약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라며 중개사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시장은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10억 8천만 원, 강남 3구는 20억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6억으로 묶이면서 고가 아파트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죠. 특히 금액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들이 타격이 큽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도 막히고 주담대도 막히니까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전세가가 2, 3억씩 떨어지고 매매도 안 되고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신축 아파트 입주 포기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반포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곳곳의 신축 아파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열심히 발품 팔고 노력해서 투자했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허를 찔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부동산에서 세금 그리고 대출.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가 완화될지 아니면 더 세질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동산 투자하실 때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항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을 확보하고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생지원금이 풀리고 금리 인하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더 오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실물 자산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재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전세 시장도 월세로 전환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복덩이TV 구독자 여러분, 시장을 똑똑히 주시하세요.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리한 투자를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